우리가 7번째 노트에서 살펴본 게 크리에이션 패턴들이고 그 크리에이션 패턴들 중에 이제 교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두 개의 패턴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abstract 팩토리 패턴입니다. 그 중에 요 네 번째 실습 노트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과 관련된 거고 다섯 번째 실습 노트는 이제 그 파일장 노트 싱글턴 패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관련된 과제는 뭐 다음 주부터 하실 수도 있고요. 기간은 9주에 실제 과제는 내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지는 미리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뭐 중간 시험이 좀 일찍 끝나시는 분은 미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 노트 4, 실습 노트 5에 대해서도 둘 다 숙제가 나가는데 실습 노트 4도 5도 이렇게 그 코딩을 해야 될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실습 노트 4도 별로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노트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실습해 보는데 그 실습의 주제로 제가 갖고 온 게 되게 또 고전 게임, 애스트로 게임입니다. 예전에 갤러그 게임 전략 패턴 때 갤러그 패턴을 갖고 와서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프리 애스트로이드라는 되게 옛날 게임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입니다. 아, 죽었네. 그래서 이런 우주선이 A라는 그 표시로 나타나고요. 이 행성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행성들을 충돌하지 않게 파괴해야 되는 게 게임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 게임에 그 우주 비행기도 하나 나타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구현은 안 했어요. 심심하시면 한번 구현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게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으로 만들었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그 A 문자의 우주선이 나타나고 이제 소행성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소행성들이 크기가 세 종류입니다. 소, 중, 대 이렇게 분류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가 있고 중간 크기가 있고 아주 큰 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들은 랜덤한 위치에서 나타나서 화면을 갈라지릅니다. 뭐 실제 게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종류의 행성들이 등장하고 이 행성들이 화면을 가로지르는데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소행성들을 파괴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행성을 생성할 때 이제 크기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대중소. 그래서 세 종류가 필요하고요. 소행성의 이동 속도를 조금 랜덤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애, 좀 느리게 움직이는 애, 이런 애들로 좀 속도를 조절하려고 그러고요. 이 속도와 크기가 나타나는 어떤 비율을 레벨에 따라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1일 때, 레벨 2일 때, 레벨 3일 때 따라서 이제 그 큰 소행성이 등장하는 비율, 또 빠른 소행성이 그 속도가 빠른 소행성이 등장하는 비율들이 이제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행성, 에스트로이드라는 클래스로 정의하는데 이 소행성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모델링 했냐면은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이 있고요. 중점에서 반지름을 정하는데 이 반지름의 크기는 소행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작은 애는 작은 반지름, 중간에는 또 좀 더 큰 반지름, 그리고 대는 더 큰 반지름이 되겠고, 그럼 중점에서 이 반지름 원을 행성하는 그 좌표들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좌표들을 그냥 하면은 거의 뭐 이렇게 동그랗게 되겠죠.
동그랗게 되면은 좀 게임의 모습하고 좀 다르니까 그 좌표의 반지름의 크기를 약간씩 요 각도마다 조금씩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소행성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0도부터 각도를 360 돌아가면서 내가 15개 갖고 소행성을 만들겠다. 그럼 15개 좌표를 만들고 그 좌표들을 쭉 연결하면은 이런 어떤 다각형 모습의 소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행성의 크기가 여러 종류가 있고 이 소행성들의 속도들이 매번 만들 때마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행성을 하나 만들 때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 복잡하니까 얘를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이 생성하는 부분을 모델링 해볼까? 이걸 고민해 본 거예요. 물론 결론은 제가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서 억지 부린 면은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쪽으로 가겠지만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뭔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에스트로이드 클래스, 그러니까 별도 추상화하지 않고 에스트로이드 클래스에 다 그 생성 로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성자의 레벨 정보를 주면은 생성자가 매우 복잡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한 번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생성하는 부분이 대단히 복잡하니까 그 부분을 아스트로이드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팩토리 메소드, 그러니까 심플 팩토리 같은 형태가 스태틱 메소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생성 로직을 다 옮겨 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에스트로이드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상속을 받아서 레벨 1 에스트로이드, 뭐 레벨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대중소를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상속을 다양성을 이용해서 모델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방법 1은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은 이제 생성 로직이 너무 복잡한데 그거를 에스트로이드 클래스에 넣으니까 에스트로이드 클래스가 너무 응집성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생성 로직을 그걸 빼는 방법 2나 방법 3이 좋을 텐데 굳이 이 경우에는 제가 상속으로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법 2, 그 심플 팩토리 같은 거 하나 생성 로직을 갖고 있는 클래스를 별도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억지로 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도입하려고 그럽니다. 왜 도입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도형의 모습을 지금은 제가 보인 거 원으로 이렇게 했지만 도형의 모습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로 도형을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제 자식 클래스만 이 팩토리의 자식 클래스만 만들면은 뭐 다이아몬드 모양의 행성들이 나타나고 직사각형 모습에 만들고 다각형 모습에 만들고 또 다른 형태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생성 부분에 이 게임의 생성 부분에 이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도입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생성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레벨을 이용해서 이제 크기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 크기는 10, 40, 60 이렇게 정했어요. 반지름의 크기는 뭐 원하면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해놓고 그럼 항상 똑같은 사이즈냐 그렇게는 안 하고 소인데 10이면 여기에 랜덤한 값을 조금 추가해서 약간은 편차들이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라고 결정돼도 10으로 고정하지 않고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둬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을 이용해서 또 이제 속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속도도 2000, 2500, 3000, 3500이고요. 3500이 되면 속도가 느린 거예요. 2000이면 더 빠른 거고. 그래서 2000이면 이 화면을 그려줄 때 2초면 가로지르는 거고 3500이면 3.5초에 걸쳐서 가로지르는 거죠. 그래서 커질수록 속도는 느려지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딱딱 2000, 2500 뭐 이렇게 고정하지 않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 랜덤하게 줘서 약간의 편차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의로 나타나서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시작 위치를 랜덤하게 정했는데 요 위치로 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위치 중에 하나로 목표 위치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로질른 형태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면 요로, 여기면 요로, 여기면 일로, 여기면 이렇게 가는 형태로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화면에서 여기가 00 좌표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값이 되면 그리고 여기가 뭐 500이면 500보다 커지면 화면에는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 위치는 화면에 안 나타나는 위치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지나갑니다. 물론 지나가다가 폭발을 하면은 사라지겠지만 폭발 안 하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벗어나고 이 벗어나면은 이제 없애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코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Abstract Factory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얘를 상속해 가지고 Rectangle Factory하고 Polygon Factory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Rectangle은 소행성들이 나타나는 다 직사각형으로 나타날 거고요. Abstract Polygon Factory는 아까 말한 이렇게 해서 점들로 나타날 거예요. 뭐 그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 코드를 한번 보시고 혹시 이 코드에 있는 다른 부분에 관심 있으면 한번 코드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보시다가 제 코드가 별로라서 개선점을 주실 것이 있으면 주시면 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코드를 갖고 자바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제 파이썬 버전 C++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게임이 시작되면 이제 요 얘는 벌써 죽네. 어이씨, 잠깐만. 근데 죽어.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마른 목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요 조금만 해서 좌표로 주시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는 폭발하면 중 사이즈 두 개로 바뀌고요. 중 사이즈는 소 사이즈 두 개로 바뀌고 소 사이즈는 맞추면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게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시프트인가? 시프트 누르면 점프해요. 이미 위치는 원래 게임에서 그래요. 그래서 시프트 누르면 게임하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어, 어이씨. 이쪽으로 이제 나가면 위로 나가면 아래로 나오고 이쪽으로 나가면 일로 나오고 그렇게 이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를 갖고 좀 설명드리면 이 에스트로이드가 이제 그 소행성을 나타내는 이제 그 클래스가 되겠고요. 얘는 뭐를 그 상속받아서 만들었냐면 폴리곤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폴리곤이라는 그래픽 노드가 있는데 얘는 좌표를 주면은 이 좌표들 연결해서 다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마른 목걸이면 마른 목걸이 되게끔 좌표를 주시면 되겠고 직사각형이 되게 하면 되겠고 이제 그 말했던 폴리곤 형태 이렇게 반지름 사이에 이렇게 되면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각도 돌려가면서 좌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폴리곤은 좌표를 어떻게 받냐면은 여기서 보여주면 안 되고 이게 에스트로이드 팩토리인데요. 얘가 이제 생성 로직을 갖고 있는
클래스이고요.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팩토리 메소드에서 그 생산자가 되겠고, 이제 얘를 상속해서 구체적인 생산자들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벨에 따라서 get spe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에서 낮으면 이제 2000이 되는데, 여기 랜덤 값을 더해가지고 2000보다 조금 커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확률을 둬가지고 2000으로 2500, 3000, 3500이 되는 애들이 있는 거고요. 또 레벨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도, 대중소가 나타나는 비율도 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도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구나. 여기가 get radius가 이제 그 60, 40, 10인데 소형일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next int 10이니까 최대 20까지, 19까지 가겠네. 뭐 그런 식으로. 요게 크기를 하는 게 get radius가 되겠고, start 위치는 이제 XY를 랜덤하게 한 다음에 이제 동서남북 중에 임의의 위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위치로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얘가 남쪽이면 목표 지점은 북쪽으로 랜덤을 설정해서 그렇게 가로질게끔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요 부분에서 create asteroid에서 레벨 주는 요게 이제 그 생성 프레임워크로 여기가 이제 그 소행성을 생성하는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얘를 부르면 소행성을 생성하고요. 하나 더 만든 거는 요건 언제 쓰이냐면은 소행성이 폭파했을 때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두 개를 폭파됐을 때 만든 두 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소행성을 만들 땐 얘를 이용해서 만들고 요 메소드는 이제 그 폭파했을 때 그 대가 중 두 개 그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해야 될 일은 요것만 만들면 돼요. 크리에이트 포인트만. 그래서 마른 목골은 마른 목골, 사각형 사각형만 만들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자로 뭘 받냐면은 더블을 받아요. 더블 래퍼 객체를 받아요. 그래서 좌표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0, 0, 1이 XY 첫 번째 좌표가 되겠고, 그러니까 좌표마다 배열의 두 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XY가 필요하니까 그 XY를 이제 각각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다이먼드 팩토리에 보면 이제 여기에 포인트를 해가지고 요게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세 번째 좌표, 네 번째. 요게 X, Y, X, Y, X, Y, X,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썬이나 어디야 C++ 가면 이렇게 8개가 아니라 4개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걔는 Q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를 씁니다. 구조체 배열. XY 값을 갖고 있는 Q 포인트라고 하는 구조체 배열을 써요. 근데 자바는 그런 구조체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차원 배열을 쓰는데 첫 두 개가 한 좌표, 그 다음 두 개가 다음 좌표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여기 선, 여기 선, 여기서 저 선까지 해가지고 다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렉탱을 만들면 요 좌표가 직사각형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원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수학을 생각해서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서 여기가 아니라 어디지? 여기 보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렉탱글 만들면 렉탱글 테스트해 보시면 되겠고, 폴리곤 팩토리를 테스트해 보고 싶으면 이제 저 주석된 거를 바꾸면은 폴리곤 팩토리를 이용하면 폴리곤 팩토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유저십 코드만 잠깐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 이 유저십이 A 문자를 나타내는 애고요. 그래서 이 A 문자가 제가 주석을 안 드린 거를 좀 올려놨는데 주석이 없는 부분에서 좀 헷갈릴 텐데 기억해 두시면 요 10이 요 A 문자의
그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지름.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요 중점 좌표를 갖고 있고 요 좌표를 요 좌표인가를 갖고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게 A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와 얘를 갖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얘가 XY, 얘가 센터 X, 센터 Y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회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출발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각도를 유지한 채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아야 돼서 이제 요 중점 값하고 요 값을 A의 꼭대기에 있는 요 값을 이제 내부적으로 유지해서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닛에서는 그 중앙에다가 요 A를 만드는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요 게임에 보면 게임 코드에 보면 어디 갔어? 여기에 보면 왼쪽 키를 누르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이제 오른쪽 그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리고 위 키를 그 화살표 위 키를 누르면 얘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쭉 직진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운을 키를 누르면 그 위치에서 멈추고요. 스페이스 누르면 미사일 발사하고 쉬프트를 누르면 이미 위치에서 사라졌다 이미 위치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 엔티 클럭와이즈나 클럭와이즈나 아니면 사용자의 움직임은 모두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애니메이션 그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엔티 클럭 로테이션과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20도씩 누를 때마다 20도씩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근데 우리는 이게 360도 20, 20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쓰는데 얘는 내부적으로 계산할 때는 또 레디안 곱해가지고 뭔가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틸리티에서도 원래 가격 그 값에서 그 레디언으로 바꾸는 요 레디언 값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유저십 보면은 이제 각도를 조절하는 게 이 어저스트 세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인 코사인 적용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360 뭐 이런 90도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 세타를 계산해서 세타를 곱해 가지고 XY 값을 이제 찾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설명드리면 요거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서 출발시키면은 요 각도에서 출발시키면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요 좌표를 알고 있죠. 그리고 요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연결하는 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fx는 ax 플러스 b. 그래서 요 ab가 요 ab예요. 기울기하고 요 값. 그러면 요 xb가 있으면 내가 목표를 여기 화면 밖에 여기로 잡고 싶으면 여기서의 x 값을 주면은 y 값이 또 나오겠죠. 요 거기서.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요 컴퓨트 타겟이라는 게 현재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가야 되는 위치를 화면 벗어난 그 위치를 계산해 가지고 여기서 거기로 이동하라고 해 놓는 거죠. 근데 물론 가다가 다운키 화살표 아래 키를 누르면 멈추겠죠. 멈추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나머지도 보시면 되겠고 요 체크 앤 무브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화면을 가로지르면 여기서 끝나면 얘가 거기서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가 있어야 돼요. 다음 시작은 여기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누른 상태면 위로 벗어났다가 일로 또 나타나서 이렇게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벗어났을 때 사용하는 게 체크 앤 무브예요. 이렇게 벗어나면 얘가 일로 나와야 되겠고 그걸 해주는 게 체크 앤 무브 코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500, 500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얘가 화면 크기가 500, 500이에요. 그래서 좀 저거를
왜 그렇게 수치 썼지 내가? 이게 화면 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서 혹시 뭐 이 코드를 몰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요 애를 두 개만 더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턴 패턴과 관련해서는 싱글턴 패턴과 관련해서는 여기도 뭐 할 일은 많은데 다 할 필요는 없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 5번 한 번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번 만들어서 이제 time이라는 클래스인데 얘는 프라이빗이고 내가 원하면 이제 이 어브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는데 이 어브를 이용해서 생성한 이런 그 객체들은 저 타임풀에 유지돼 가지고 저 타임풀에서 똑같은 애를 또 만들 경우에는 새로 뉴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이제 주게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 값들이 이미 만들었던 시간 객체이면은 이제 여기에 있을 테니까 걔를 주는 거고, 없으면 여기 넣어주고 주고, 그것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런 객체풀을 만드는 만들어서 이게 효율적일, 언제 이런 게 효율적일까? 그 불변객체가 아니면 이런 애를 쓰기가 힘들죠. 그리고 불변객체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여기를 뭐랑 결합해서 쓸 수 있어요? 프로토타입과 결합해서 쓸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이건 또 시험 범위니까 그건 이 과제를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이 객체 풀과 관련해서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이전 시험 문제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보셨으면.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고 한 번쯤 자기가 사용하시는 언어에서 요거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주 과제는 그 시스템 노트 4에 있는 두 개 팩토리 만드는 거랑 시스템 노트 5에 있는 요 타임 클래스 다섯 번째 얘를 만드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구주에 하실 숙제이고요. 구주에는 거기 올라온 것처럼 이제 첫 화요일 날에는 이제 리팩토링을 좀 살펴보고 다시 또 목요일부터 다음 그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